인생이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려울 때는 남 이야기나 하던 시댁 식구들이 저희가 형편이 나아졌다는 소문을 어찌 들었는지 독수리처럼 달려들어선 뭐 하나 더 챙겨갈 게 없나 하더라고요. 정말 시댁 가족이 아니라 하이에나 같아 보였어요.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며 끊어야 할 인연을 정리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그런 하이에나 같은 이들과 인연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었는지 적어보려 합니다. 저희 남편은 원래 가방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원단 좋은 게 들어왔더라고요. 나 원래 이런 작은 가방 좋아하잖아. 당신도 그냥 업체랑 계약하지 말고 직접 홍보하면서 팔아보는 건 어때?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한다던데 그거는 20대 애들이나 가능하지. 그리고 직접 홍보하는 사장님들 보면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더라. 그런가? 나는 당신 가방 디자인이 너무 좋은데 매번 너무 싼 가격에 판매되는 것 같아서 그게 아쉬워서 그러지. 뭐가 됐든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지. 요즘에는 작은 가방들을 좋아하길래 만들어봤는데 당신 반응 보니까 괜찮을 것 같네. 이번에는 돈을 좀 더 쳐달라고 해야지. 저희 남편이 하는 사업이 대박이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회사 다니는 월급 이상의 돈은 꼬박꼬박 들어왔어요. 이런 평온한 일상도 좋다라고 느꼈죠. 아이만 있으면 단란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남편과 둘이서 아이를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 할 말 있어서. 심각한 건 아닌데 당신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야. 무슨 할 말? 그냥 지금 전화 통화로 하면 안 되는 말이야? 나 오늘은 밥 안 먹고 가도 집 도착하면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고. 알았어. 이따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얘기해 줄게.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궁금해서 하루 종일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길래 저는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당신 이제 아빠 됐어. 사실 나는 먼저 알긴 했는데 초기에는 유산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당신한테 말 안 했는데 다행히 고비는 넘긴 것 같아. 오, 나한테 할 말이 있다는 게 이거였어? 근데 왜 동그란 모양이 두 개야? 원래 이런 건가? 우리 쌍둥이야. 당신 이제 쌍둥이 아빠 됐어. 키울 때는 엄청 힘들다던데. 그래도 키우고 나면 친구처럼 클 수 있으니 좋겠지. 일타쌍피네. 당신 너무 고생 많았어. 뭐 먹고 싶어? 아니, 뭐 갖고 싶은 건 없어? 애들 태어나면 다들 큰 가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당신이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 가벼운데 물건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주머니도 있었으면 좋겠어. 물론이지. 내가 그런 건 몇백 개라도 만들어줄게. 당신 뱃속에 우리 애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느낌이 이상한 것 같아. 괜히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네. 이번에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도 가서 말씀드릴까? 엄청 좋아하실 텐데. 그러자 이제 안정기도 지나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 조금 더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빨리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위로는 아주버님, 밑으로는 시누이가 있어서 저희 남편이 많이 치이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좋은 소식? 사업이 대박이라도 난 거야? 근데 왜 빈손이? 좋은 소식이면 뭐라도 챙겨왔어야지. 그게 아니라 저희 아이가 생겼어요. 쌍둥이라고 하더라고요. 쌍둥이? 아휴, 어떻게 키우려고. 우리 집안에 쌍둥이가 없는데 어쩌다 쌍둥이가 생긴 거야? 시어머니는 입에서 축하보다는 걱정스러운 말이 먼저 튀어나왔어요.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지 싶었죠. 쌍둥이면 들어가는 돈도 적지 않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한테 주는 용돈 줄이면 안 된다. 알겠지? 그리고 며느리, 너도 애가 돌진하면 너도 돈 벌어야지.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거야? 쌍둥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일할 생각이었어요. 그전에는
아무래도 애들 보느라 정신 없을 것 같아서요. 나 큰애네 손주 보고 있는 거 알지? 나한테 도움 바라지 마라. 그리고 그건 그렇고 내가 저번에 사달라고 한 건 언제쯤 사줄 거야? 그 가방 있잖아. 아, 같이 백화점 가서 본 가방이요? 그거 너무 비싸서 제가 선뜻 드리기가 비싸도 이제 애 아빠 되는데 마음을 잘 써야 나중에 너한테도 다 돌아가는 거야.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지금은 손해인 것처럼 보여도 다 너한테 돌아가는 거야. 시어머니는 저희가 임신한 사실보다 저희한테 받을 것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어찌나 섭섭한지 남편 얼굴에도 실망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 가는 길에 남편한테 괜찮냐고 물어봤죠. 안 괜찮을 게 뭐 있어. 우리 둘만 좋으면 되는 거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는 알려드렸어? 아직 나도 정신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어. 그럼 전화로 먼저 말씀드리자. 너무 늦게 말씀드리면 서운해하실 수도 있잖아. 남편은 시어머니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도 장단에 맞춰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께 제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무 잘 됐다. 유서방 사업이 잘 돼서 그런가 복덩이들이 생겼네. 아유, 유서방 어깨가 너무 무거워지겠네. 그래도 애들 태어나면 그렇게 예쁜 것들이 없어. 도움 필요한 건 없나? 너 몸도 무거울 텐데 나중에 힘들면 우리 집에 와 있어. 괜히 유서방 신경 쓰게 하지 말고. 쓰게 뭐가 있어. 그리고 남편이 애 아빠면 나랑 같이 있어야지. 하기야, 요즘은 남편들이 그렇게 딱 달라붙어 있긴 하더라. 그래도 유서방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하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해줄게. 나는 지금부터 우리 손주들 줄 용돈 만들어야겠네. 할아버지 만들어줘서 고맙네. 시어머니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친정 부모님 때문인지 남편이 전화 통화를 하는데 눈물을 살짝 훔치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나름의 마음고생을 하긴 했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이랑 시누이한테 잘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 남편한테는 매번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셨거든요. 그래도 막상 손주들 태어나면 시어머니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거고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게 됐죠. 정말 이렇게 갑자기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말이 저한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임신한 지 6개월이 되던 해 남편이 저한테 심각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계속 안 좋아져서 사업을 접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당신 가방 만드는 사업 아니? 그게 왜 갑자기? 요즘 자영업하는 사람들 상황이 안 좋다는 말은 많이 듣긴 했는데 원단 제공해주는 곳이 망해버리는 바람에 물건 전달해줘야 됐던 부분에 차질이 생겨서 조금 지나면 그래도 수습되겠지 싶었는데 빚이 계속 늘어나서 당장 사업을 접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어? 지금만 좀 버티면 상황 나아지지 않을까? 사업은 원래 빚이 어느 정도 있는 거라며? 제가 하는 말을 듣던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한마디 하는데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금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집까지 팔아서 돈을 대줘야 되는 판이라. 집까지 팔면 우린 어디서 살아? 곧 있으면 우리 애도 태어나는데 애는 어디서 키우라고?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해보자.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텨볼게. 남편은 어떻게든 버티겠다 했지만 상황은 계속 안 좋아졌고 결국 남편이 하던 가방 사업은 한순간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집까지 싹 날아가 버리니 저희가 어디 갈 수 있겠어요. 산후조리원은커녕 애만 낳고 병원에서 나와서는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쌍둥이들을 데리고 간 거였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저희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 그런데 몇 달만이라도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요즘 나 큰애네. 애들 봐주느라 정신이 없어. 너희들이 들어와서
있을 공간도 없다.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면 저희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아니, 사업은 너희들이 망쳐놓고 왜 나한테 그래? 다른 곳 알아봐라. 저희가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이제 있던 집까지 다 날아가서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오래 있지도 않을게요. 애들 막 태어났는데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왜 나한테 계속 그래? 나는 우리 장남이 맡긴 손주들 보느라 정신 없다니까. 그리고 갈 곳이 왜 없어? 너희 친정으로 가면 되는 거지.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쾅 닫으며 문전박대를 하셨어요. 현관 앞에 서서 사정사정을 했지만 굳게 닫힌 현관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친정으로 내려가서 지내게 됐죠. 시어머니와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드린 거였거든요. 그렇게 문전박대를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아 그런가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남편이 더 충격 먹은 것 같았어요. 저희 남편이 둘째라 시어머니를 많이 챙겼어요. 근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문전박대였으니 결국 저희는 친정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면서 제 몸을 풀고 남편과 둘이 분식집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계시던 곳에 학교가 몰려 있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이 저희 쌍둥이를 봐주신다고 하셔서 낮에는 같이 일하고 저녁에는 남편 혼자 일하며 돈을 벌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 그래서 요즘은 뭐 하며 돈벌이 하고 있어? 너도 같이 돈 벌고 있는 거지? 네. 저희 친정 근처에서 분식집 사업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둘이 같이 일하면서 돈 벌고 있는 중이고요. 분식집 사업? 아니, 그거에서 돈 얼마나 번다고. 이제 형편 좀 나아졌나 싶었는데. 알겠다. 그럼 알아서 잘 지내고.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는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도와달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셨는지 후다닥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희 친정만 보더라도 저희가 힘들다고 하니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시는데 시댁은 자식이 셋이나 있어 그런가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를 냉랭하게 대하셨어요. 지금 우리 형편이 힘들어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래도 둘이서 성실하게 일하니 친정 부모님 댁에서 분가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은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조금은 좁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방 하나를 구했어요. 비록 작은 평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식구만 사는 집이다 보니 기분이 달랐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누구랑 통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몰래 다가가 봤는데 전화를 끊고는 어딘가로 돈을 보내고 있길래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죠. 돈을 어디다 보내는 거야? 누구랑 전화 통화한 거야? 아, 그게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형이 요즘 상황이 안 좋다고 하면서 돈 좀 빌려줄 수 없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보내줬어. 우리가 힘들다고 할 때는 연락도 없었잖아. 우리가 예전에 비해 상황이 나아진 거지. 누굴 도와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잖아.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힘들었을 때 다들 안 도와줘서 더 힘든 거였잖아.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면 나중에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더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 당신 낮에는 분식집하고 밤에는 대리기사 아니면 배달기사로 일하는 거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도 돈 달라고 하시는 거냐고. 나 산후조리도 못한 거 몰라?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듣는데 속에서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분식집 한다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움이 필요하니 돈 달라고 하는데 남편은 거기에 돈을 보내고 있으니 그러면서 우리 돈 필요할 때 이제는 도와주지 않겠냐며 해맑은 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연락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는 쌍둥이가 열 때문에 경기를 하는 바람에 새벽에 응급실 가서 접수를 한 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병실이 남은 곳이 1인실밖에 없다 보니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시어머니나 아버님한테 부탁해 보는 건 어떠냐고 물어봤죠. 예전에 어머님이나 아주버님이 우리가 돈 필요할 때 도와주신다고 했었잖아. 연락드려서 돈 좀 보내달라고 말씀드려봐. 우리가 이번에 전세랑 월세로 결제하는 바람에 지금 갖고 있는 돈이 거의 없잖아. 어차피 나중에 보험금 처리하면 돈 다시 돌려드릴 수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바로 연락해 볼게. 그냥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가능할 거야. 우선 애들 1인실로 옮기고 있어. 내가 돈 구해올게. 전화 통화를 하고 오겠다는 남편은 몇 분이 지나도 오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였죠. 남편 얼굴이 어두워져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신이 했던 얘기를 들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 내가 미안해.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시어머니도 아주버님도 어렵겠다. 돈이 없으시네. 우리가 계속 빌린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험비 받으면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돈인 거잖아. 남편은 제가 하는 말만 들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계속 남편한테 보채봤자 달라지는 건 없을 테니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죠. 당장 목돈이 나올 곳이 없었거든요. 둘 다 친정 부모님한테는 너무 도움을 많이 받은 상황이라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아이들을 보러 병원에 오실 때 저희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애들은 그렇다 쳐도 너희는 뭐 아픈 데 없어? 애들이 아프면 부모들이 더 고생이야. 뭐 챙겨 먹기는 했어? 에휴, 애들이 아파서 유서방 혼자 일하느라 힘들겠어. 1인실밖에 없다니. 며칠이나 더 입원해 있어야 되는데 너희 모아놓은 돈들은 있어? 지금은 남아있는 병실에 1인실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열이 좀 잡히고 있어서 조금 더 확인해보고 퇴원할 것 같아요. 큰애가 살짝 폐렴김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병원비는 어차피 애들 보험 든 것도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친정 부모님께 걱정할 거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내심 걱정이 되셨나 봐요. 결국 저희 몰래 병원비를 결제하고 가셨더라고요. 입원비 중간 정산을 해야 돼서 원무과에 갔는데 수납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금액 결제하실 건 없어요. 어제 결제 완료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남편분께서 결제하신 거 아닐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퇴원하기 전에만 결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론 쌍둥이 검사 비용부터 1인실 비용까지 몇백만 원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야 될 돈이 없다고 해서 남편이 냈나 싶어 연락해봤죠. 당신이 우리 애들 병원비 낸 거야? 내가 얼마 정도 있나 조금 낼 수 있나 물어보려고 갔는데 결제가 다 되어 있다고 해서. 아니, 내가 돈 있었으면 진작 당신한테 말해서 돈 냈겠지. 지금도 혹시나 돈 나올 것이 있나 싶어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설마 어제 부모님이 오셔서 내신 건가? 나한테 뭐 모아 놓은 돈 있냐고 물어보셨던 당신이 돈 없다고 말씀드린 거야? 그래서 대신 내주신 거야? 왜 그랬어? 안 그래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도움받은 거 많은데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오히려 병원비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단 말이야. 친정엄마한테 전화 걸어 볼 테니까 우선 끊어. 남편과의 통화를 끊은 후 바로 친정엄마한테 연락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아빠한테 연락드렸죠. 엄마와 다르게 아빠는 빨리 전화를 받으셨어요. 아빠가 우리 애들 병원비 내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내려고 갔는데 수납이 다 돼 있다고 해서. 너네 힘들 거 아니야. 저번에 유서방 밖에서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돈 빌리는 거 같더만. 그래서 아빠가 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들이나 잘 키워. 이렇게 또 도움만 받고 진짜 면목이 없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디냐. 부모는 자식 잘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른 법이야. 그리고 우리 손녀들이 아프다는데 할아버지가 돼서 그 병원비 하나 못 내주겠어.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내일 엄마랑 또 넘어갈 거다. 우리 손녀들이 눈에 바려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결국 친정 부모님이 도움을 주셨죠. 부모님이 오신다는 소리에 남편도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한다며 저와 같이 병실에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들어오자마자 남편은 감사하다 했죠.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매번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도움만 받네요. 가족이라는 게 뭔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지. 그리고 그런 말하지 말게. 내 손녀들 아프다니까 나도 마음 쓰여 그런 거지.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애들 봐줄 테니까 둘이 나가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와. 둘 다 얼굴이 그게 뭐야. 그래. 너도 장사하느라 애들 보느라 정신 없었잖아. 오늘은 엄마랑 아빠랑 애들 봐줄 테니까 가서 좀 푹 쉬다 와. 아니에요. 저희 괜찮아요. 저희 애들 쌍둥이라 두 분이 보셔도 힘드실 거예요. 같이 있을게요. 이따 맛있는 거 사서 같이 먹으면 되는 거죠. 남편이 괜찮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친정 엄마가 남편 손에 돈을 건네시며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 둘이 고생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이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으니까 가서 좀 쉬다 와라. 그리고 맛있는 것 좀 챙겨 먹고. 그렇게 저희 둘 다 병원에 나오는데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얘기했습니다. 나 진짜 열심히 살 거야.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봐서라도 돈 많이 벌 거야. 사실 둘 다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막상 융통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갖고 있는 현금도 없고 그러니 사람이 좌절하게 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친정 부모님은 뭐 하나 바라지 않고 저희를 챙겨주셨어요. 시댁 식구들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면서 남편의 시댁에 크게 실망한 계기가 되었죠. 그 후로는 시댁 식구들과 연락도 안 하며 지냈어요. 이렇게 분식집을 하면서 제가 홍보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 다른 곳에서 와서 사 먹기도 하고 생각보다 배달 주문도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둘이서 일했는데 점점 매장도 커지며 이제는 아르바이트생을 2명이나 쓰며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몇백만 원 정도였던 매출이 1,000만 원대로 늘어나고 대출도 조금씩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대출을 다 청산하고 나서 바로 넓은 집으로 이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애들 생일은 성대하게 해볼까? 그 풍선 같은 것들도 달고. 좋아. 여태까지 우리 쌍둥이들 어리다는 이유로 생일 파티 나중에 해주자고 계속 미뤘잖아.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케이크가 그때는 왜 그렇게 비싸 보였는지. 이번에는 우리 애들 각각 케이크 1개씩 해서 케이크 2개 사서 생일 파티하자. 여태까지 못했던 생일 파티를 한 번에 하는 거지. 그렇게 저희 쌍둥이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시댁 식구들을 초대하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우리 잘 사니까 식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우리 애들 생일 파티에 초대해볼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우리 잘 사는 모습 보면 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실 거 아니야? 여태까지 우리한테 연락 한 번 안 하셨고 우리가 힘들다고 연락할까봐 우리 전화도 안 받으셨잖아.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뭐 하나 도와준 게 없는데 우리한테 손 벌리는 건 말이 안 되지. 당신 나한테 이렇게 말해놓고 또 막상 시어머니나 아주버님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거 아니야? 내가 바보도 아니고 학습이 안 됐을까봐 우리 식구들이랑 더 이상 돈 거래 안 할 거야.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돈 빌려달라는 거 아니면 아무한테도 안 빌려줄 거야. 남편의 단호한 태도를 보며 저도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한테 서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남편 말대로 우리 잘 사는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래, 그럼 시댁 식구들 다 초대해서 당신들이 도움 하나도 안 줬지만 우리 이렇게 잘 산다는 거 보여드리자. 그렇게 시댁 식구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하게 됐어요. 시어머님께 연락을 드렸는데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님께 전화드렸죠. 아주버님 역시 떨떠름하게 전화를 받으시긴 했어요. 아마 저희가 또 돈 빌려달라는 얘기를 할까봐 걱정이 되셨는지
먼저 선수를 치셨습니다. 재수 씨, 혹시 또 돈 필요해서 전화하신 거면 저도 진짜 돈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연락드린 거 아니에요. 이제 저희 매출도 잘 올라서 돈 걱정 없어요. 왜 이번에 이상한 기념으로 쌍둥이 생일 파티를 크게 하려고 해서 어머님이나 아주버님 초대하고 싶어서 연락드린 거예요. 그래요? 그때 무슨 떡볶이 장사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매출이 잘 나오는 거예요? 분식집이에요. 근처에 학교도 많고 직장인들도 많아서 그런가 낮에는 낮대로 저녁이나 밤에도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이사했어요. 대출 하나도 없이 이사하신 거예요? 평수는 몇 평 정도 되는데요. 집을 어떻게 대출 없이 사요? 근데 다 대출한 건 아니고 1억 정도 했나? 아무래도 서울이 아니다 보니 집값도 부담이 없어서 39평으로 이사했어요. 39평이야? 그럼 엄청 넓은 건데 분식집이 생각보다 잘 되나 보네요. 저희 엄마가 지금 저희 애들 보시느라 정신이 없으셔서 전화를 못 받으시나 봐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주버님께 전화는 바로 받으셨는지 1시간도 안 돼서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요즘 모임도 많이 나가고 그 내 손주들을 봐주고 있어서 정신이 없어서 전화 온 줄도 몰랐네. 그래, 너희 이사했다네? 그래서 저희 애들 생일 파티 해주려고 하는데 이왕 하는 거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면 오실 수 있나 해서요. 그럼 가야지. 너희가 3년 만에 연락했을 때 나는 또 돈 필요하다는 소리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 풀려서 다행이다. 시어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본심을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놓치지 않았죠. 그래도 뭐 이제는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이들 생일 파티 날이 됐어요. 저나 남편이나 그런 파티는 처음이라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애들보다 저희가 더 기분이 좋았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그리고 시누이가 조카들을 데리고 오려나 싶었는데 줄줄이 다 데리고 왔더라고요. 뭐 저희 집이 작은 편은 아니라서 다 들어오는데 문제는 없겠다 싶었지만 이렇게 많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특히 시누이는 저희랑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지냈거든요. 근데 좋은 날이니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는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다들 저희 집에 들어오면서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어머, 집이 왜 이렇게 넓어? 이거 전세로 한 거야? 매매? 평수가 어떻게 돼? 확실히 지방이라 그런가 아파트가 참 넓네. 저희 39평이에요. 돈이 없는 것 아닌데 뭐하러 전세하겠어요? 매매로 했어요. 분식집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가 있어요? 돈을 도대체 얼마나 버신 거예요? 저희가 배달도 늦게까지 해서 그런가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생각보다 대출금도 금방 갚고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 장만할 정도는 벌더라고요. 언니는 이제 걱정할 거 없겠어요. 이제 여유도 있으니 중간에 저 도움 필요할 때 좀 도와주세요. 그래, 이제 너희 잘 사니까 형제간에 서로 도우면서 살아라. 그래야 다 너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야. 저희가 이제 여유가 생기니 또 저희한테 도움을 주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대해서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딸들 생일 케이크를 꺼내서 준비하고 있었죠. 쌍둥이라 생일이 같지만 그래도 각자 케이크 1개씩은 주고 싶어서 케이크를 일부러 2개 세팅했는데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가 케이크 하나를 조카들 앞에 놓으시더라고요. 무슨 케이크를 2개나 했어? 곧 있으면 우리 큰 손주들도 생일이니까 같이 하면 되겠네. 할머니, 나 이 케이크 싫어. 나 저 케이크 좋아. 이거 맛없어 보인단 말이야. 그래, 우리 귀한 손주가 먹고 싶은 걸로 할머니가 해줘야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시어머니는 조카들의 말을 들으시고는 케이크를 다 조카들 앞에 놔두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제가 뭐 하는 거냐며 못하게 막았죠.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딸들 생일이라서 케이크 한 거예요. 조카들 생일이 오늘도 아닌데 왜 저희의 케이크를 뺏는 거예요? 너는 애들 앞에서 무슨 큰 소리야? 처음부터 우리 귀한 손주들 돌잔치나 챙겼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짧니? 그리고 너네 애들은 아직 어려서 뭘 모르잖아. 시어머니는 저한테 호통을 치면서 저희 딸들 앞에 있는 케이크를 뺏어서는 결국 조카들 앞으로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예전에 문전박대까지 했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제 큰 고비 넘기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부른 건데 시어머니는 애초부터 우리는 안중에도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저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큰 소리 치기도 전에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조카들 생일을 챙겨야 돼요? 이러실 거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집을 나가라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말이야? 그리고 오빠는 애들은 뭘 모르니까 그냥 조카들한테 해줘도 되잖아.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우리 딸들 생일 파티 해주려고 부른 거지. 내가 조카들 생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야, 네가 이제 돈을 버니까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리고 작은 아빠가 돼서 그것도 못 해주냐? 여태까지 네가 조카들이라고 챙겨준 거 하나도 없잖아. 이까짓 케이크 하나 앞에다 놨다고 이러는 거야? 이까짓 케이크? 그럼 형은 우리 딸한테 뭐라도 하나 해준 적 있어? 없잖아. 심지어 내가 형 돈 필요할 때 가져다 준 게 얼만데 형은 내가 힘들다고 할 때 도와준 적이나 있어? 나도 형편이 됐으면 도와줬겠지. 근데 상황이 안 되는 걸 어떡해. 나도 너 못 도와줘서 얼마나 마음 불편했는지 알아? 형편이 안 좋은데 차를 바꿀 여유는 있어? 내가 형한테 1,000만 원을 달라고 했어? 1억을 달라고 했어? 고작 100만 원이었고 우리 애들이 입원해 있어서 돈 받으면 다시 돌려준다고 했던 돈이었는데 형은 빌려줬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지금 화까지 내고 이러는 거야? 조카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어서 형한테 사과해. 그리고 형제들끼리 사이 좋게 지내야 애들끼리도 그렇게 지낼 거 아니냐?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서 아주버님을 편들며 호통을 치시더니 더 화가 났나 봐요. 이딴 형제 필요 없으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형제라면 그런 형제는 없는 게 나니까. 얘, 말하는 것 좀 봐. 빨리 사과해. 네가 뭐 혼자 잘한 줄 알아? 시댁 식구들 중 누구 하나 사과하지 않고 저희 집을 나가버렸어요. 사실 저희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시댁 식구들을 부른 거긴 하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남편이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걱정과 다르게 단호한 얼굴을 하고 있었답니다. 결국 저희 쌍둥이 생일 파티는 저희 가족끼리 하게 됐고 그리고 며칠 뒤 친정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까 그들이 왔다 갔는데 돈을 달라고 난리를 쳐서 말이야. 빌려달라? 뭐다 하며 돈을 너희들이 대신 갚아준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경악을 했습니다. 내가 시댁복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없을 줄은 몰랐거든요. 시어머니가 친정집에 찾아가 그랬더군요. 그동안 사위 데려다가 아들처럼 부렸으니 그 값은 받아야겠다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저는 무슨 소린가 싶었죠. 그때 남편이 한숨을 쉬며 그러더군요. 사실 우리 애들 생일잔치 날 우리 가족들이 다 몰려온 이유가 있거든. 저번에 돈 빌려달라고 연락 왔었는데 내가 못 빌려준다고 거절했더니 그날도 그 소리 하려고 우리 집에 온 거였어.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애들 생일날 제가 음식 준비하느라 주방에 있을 때 거실에서 이미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한참 동안 했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남편은 단칼에 거절했었죠. 못마땅한 시어머니는 우리 쌍둥이 케이크를 옮겨가며 제 속을 뒤집은 거였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친정까지 가서는 돈 달라고 난리를 쳤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가족이 어디 있나 싶더군요. 그날 저는 남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난 더 이상 시댁 사람들과 만나지 않겠다고.
완전히 연을 끊겠다고 했죠. 연락 차단은 물론이고 나중에 집에 찾아와도 문 열어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듣더니 잠깐 나갔다 온다며 밖으로 나갔고 30분 정도 있다가 집에 들어온 남편은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나도 엄마한테 이야기했어. 앞으로 나 찾지 말라고. 앞으로는 서로 얼굴 안 보고 살자고 했어. 뭐? 당신이 그런 소리를 했다고? 어머님은 뭐라고 하시는데? 뭐 하시긴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지. 근데 나도 이제 가족이란 사람들 얼굴 보기가 싫다. 그날 새벽 저희 집 초인종이 미친 듯 울렸고 역시나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화를 내시다가 잔뜩 굳은 얼굴에 제 남편 표정을 보더니 갑자기 저에게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네가 네 남편 좀 설득해봐라.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는다는 게 말이 되니? 그건 네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 저희 돈 필요할 때마다 연락도 안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한 3년 동안 연락 없이 지내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는 없는 자식이다 생각하세요. 아니, 멀쩡히 있는 자식을 어떻게 없다고 생각해? 너도 자식이 있으니까 내 심정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저도 애가 있어 그런가 어머님을 더 이해 못 하겠더라고요.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은 있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해드릴 만큼 해드린 것 같네요. 저도 어떻게 설득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시어머니는 결국 저희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아주버님도 연락하셔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셨지만 저희 남편이 조목조목 따지고 나서부터는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아마 저희가 이제 살만해지니 어떻게든 뜯어먹고 싶었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시댁 식구들은 저희한테 콩고물 하나 얻어먹지 못했어요. 저희 남편이 이렇게 단호한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그런지 저희 친정 부모님을 얼마나 잘 모시는지 모릅니다. 지난번 시댁에서 친정 아버지께 돈 빌려달라 찾아갔던 일 때문에 정말 미안했지만 뉘우치고 있겠죠. 저희 분식집은 예상보다 잘 돼서 이번에 2호점을 열기로 했어요. 가방 장사가 망했을 때만 해도 숨 쉴 틈이 없어 보였는데 인생이란 게 이렇게도 풀리기도 하더라고요. 최근 저희 집에 일어난 기막힌 일들을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라 해서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부부 사이도 갈라서는 세상인데 가족이라면 서로 더 조심하고 예의를 지키며 살아야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번 일로 확실히 배웠거든요. 다른 분들도 저처럼 마음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본인 잘못 아니에요. 관계에서는 한쪽만 잘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참지 말고 최소한 멀찍이 떨어져서 지내보세요. 가까이 있어봤자 피곤한 건 본인뿐이더라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